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수압 밸류에이션 포뮬라를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거 증명을 할게요. 오늘 아침에 조금 강의 노트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너스에 올려드렸고요. 조금 이제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왑스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컨트랙트를 두 카운터 파티가 쓰는데 실제로 요 이제 요 픽스 레이시 컨트랙트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픽스 레이시 컨트랙트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컨트랙트가 실제로 실행이 되면 한쪽에서는 픽스 레이트를 계속 주는 거고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변동금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컨트랙트가 시작이 될 적에는 이게 제로가 되도록 요 픽스 레이트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는 처음에 계약서가 작성이 됐을 때 그러면 요 픽스 레이트를 얼마로 할 거냐? 그건 이걸 0이 되도록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K는 요거로 주면은 처음에 이제 계약서가 페어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 계약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페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쪽 사이드가 더 유리하고 어느 쪽 사이드가 더 불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는 픽스 레이트를 K라고 그랬을 때 이 스왑 컨트랙트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뮬러가 페이스 밸류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스왑 레이시 들어가고 여기 픽스 레이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애뉴이티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요 스왑 레이트하고 요 애뉴이티가 곱해지는데 그거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다른 방식으로 익스펜션이 되면 요게 라이벌 레이트이고요. 요 라이벌 레이트하고 요 픽스 레이트하고 요 차이 요거를 적절히 웨이트를 줘서 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스왑 레이트 그 스왑의 밸류에이션과 관련돼서 보니까 세 개의 포뮬라가 궁극적으로는 사용이 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요게 사용이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요게 두 번째 식이 사용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세 번째 식이 사용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UET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을 웨이팅으로 해서 이 테너들을 요게 테너라고 부르는데 요게 여기서 m 플러스 1부터 m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타우 m 플러스 1 일반적으로는 여기 타우 k tk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길이를 타우 k라고 그래서 이걸 테너라고 불러요. NOR일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보통은 이 테너는 다 고정이 되어 있고요.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뭐 그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컨스탄트예요. 그래서 이게 컨스탄트라고 그러면 이게 밖으로 빠지는 거고, 그러면 요게 컨스탄트로 해서 밖으로 빠진다고 그러면 요거는 관련된 채권 가격의 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애뉴이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애뉴이티가 뜻이 뭔가? 요새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연금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매년 어떤 사람한테 매년 돈을 지불을 하느냐, 고정된 거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을 지불하는. 오케이, 그러면 요거가 3이라고 그러면, 오케이, 죽을 때까지, 오케이, 스몰 n이 사람이 죽는 그 라이프 타임이라고 그러면 요게 그 애뉴이티의 프라이싱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n 플러스 1부터 돈을 지불한다고 그러면 타오 K는 고정됐다고 치고, 그러니까 타오 K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고 그래보죠. 매달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래보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타오 K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요게 지금 매달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지불하는 그 연금인 거죠, 일종의. 그거의 프라이싱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오케이. 예, 그래서 애뉴이티라고 하는 게 조금 make sense 하네요. 타워가 보통 고정돼 있으니까 이거를 매달 받게 되는 연금 금액이라고 그러면 요게 그리고 요 스몰 n이라는 게 그 사람이 죽을 때 시점이라고 그러면 요게 그 사람이 받는 연금 금액의 현재 평가 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예, 요게 애뉴이티입니다. 오케이. 리즈너블한 용어 설정인 것 같습니다. 이 스왑 레이트는 요 라이벌 레이트의 웨이티드 에버리지고요. 그때 봤듯이 최근물의 라이벌 레이트 웨이트가 더 커요. 오래된 거에 라이벌 레이트 적고요.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애뉴이티로 나눠주고 가장 최근물의 채권 가격 빼기 가장 낮은 거의 채권 가격. 요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애뉴이티로 나눠주면 요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는 전에 충분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작업은 여기 나오는 포뮬라들을 다 한 번씩 체킹하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노트 좀 정리 좀 할게요. 좀 지나면 까먹어요. 예, 제가 요새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애뉴이티.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이제 지금부터 계산을 하죠. 네,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LK가 TK 마틴겔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LKT가 뭐냐면 요 구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금 시간에서 본 거예요. 요게 지금 시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요 구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프리딕트 했다고 그러나요? 선도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tau k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빼기 1이에요. 이런 형태고요. 포뮬라가. 그래서 요게 1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게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tk-1이 돼야 되고 t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마틴겔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 TK 요게 어떤 매저냐면 여기 때 만기가 되는 채권을 뉴메리어로 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뉴메리어 매저예요. 다시 얘기하면 LK T 플러스 S F S F T 이게 지금 시점에서 미래 시점에 요 매저를 이용을 해서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면 지금 시점에서의 값이랑 같다는 거예요. 요게 QTK 마틴겔이라는 게. 오케이. 그래서 LKT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요거를 다시 분모를 마이너스 1을 위로 올려서 쓴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요게 LTK 마틴겔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요 증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수압을 Q 매저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Q 매저라는 거는 대응하는 뉴메리어가 머니 마켓 어카운트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수압에서 발생하는 페이오프라고 그러면 그거를 대응하는 머니 마켓 어카운트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요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올린 겁니다.
원래 식대로 쓰면 요거가 요 왼쪽식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그 뉴메리어 메저를 사용해서 밸류에이션 했을 때 쓰는 포뮬레이션이에요. 근데 요 왼쪽식에 있는 밑에 거 MT0를 오른쪽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압의 페이오프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요게. 그러면 수압의 페이오프는 n 플러스 1부터 n까지 발생을 하고요. 여기 n 플러스 1부터 n까지 페이오프가 수압에서 발생을 하고, 그 노셔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픽스드 레이트이고요. 플로팅 레이트는 요게 요 구간에서 적용하는 라이버 레이시 K-1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특정 구간을 보면 LKT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 순간이 되면 LKTK-1, 이게 변동금리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돼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실제 행사는, 실제 페이오프는 이 시점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변동금리를 페이하는 쪽에서는 요거를 지불을 하고요. 고정금리를 페이하는 쪽에서는 이만큼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 요게 노테이션. 예. 그래서 요게 요 노테이션이 지금 여기서 LKTK-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LTK-1, TK-1, TK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벌 레이시인데 요 구간에서 적용되는 라이벌 레이시고 이밸리에이션 한 타임은 요거다 그런 뜻이고요. 좀 심플리파이드 된 노테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고정금리를 지불을 하고 지금 여기 변동금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테뉴어를 곱하고 페이스 밸류를 곱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오프 발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페이오프는 언제냐면 TK에서 페이오프예요. 그러니까 TK로 MTK 그때 머니마켓 어카운트로 나눠줘야 돼요. 이 포뮬라 이해되시나요? 예. 요게 다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메저를 할 건데 요 각각의 텀에서 TK 메저로 체인지 오브 메저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항에서 대응되는 메저가 달라요. 그래서 요 썸을 밖으로 빼준 거예요. 요 썸을 밖으로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Q 메저에서 TK 메저로 바꿔주는 거예요. Q 메저에서 TK 메저로. 그러면 포뮬라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래서 EQ 뭐 X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TK 메저로 바꾼다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DQ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TK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MT
대응되는 TK니까 MTK, MT0. 여기는 대응되는 뉴메리어 TK 오버 PTK. 네, 지금 시점. 이거는 T0 시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옛날에 한 거라서. 그러니까 요 적분이라는 거는 요 적분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체인지 오브 메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변수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만 이제 요 x를 요 메저에 대해서는 적분을 하는데 요게 추가가 된 거고, 요거는 이렇게 쓰죠. DQA라는 뉴메리어가 있고 DQB라는 뉴메리어가 있다고 그러면 요게 어떤 특정한 시점 T라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AT over A0 BT over B0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요걸 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Q에 대한 텀이 들어가야 돼요. Q에 대응하는 뉴메리어가, 그러니까 여기가 MTK 나누기 MT0. 그 다음에 밑에는 새로운 뉴메리어에 대한 텀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만기가 TKN 본드고요. 그러면 이게 만기가 TKN 본드인데 TK에서 계산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계산하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MT0가 요 MT0랑 요 MT0랑 캔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MTK가 요 MTK랑 캔슬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이에요. 요거는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살아남아요. 요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n이 요 n이고요. 타우 k가 요 타우 k고 요게 요거예요.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고 요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남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K는 적분해봤자 K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게 TK 마틴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라이벌레이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적분은 요건 상수 적분이니까 그대로 간 거고요. 요 적분은 요게 마틴겔이에요. 이게 마틴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라이벌레이스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제일 중요한 계산이 다 끝났어요. 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계산이에요. 사실 계산상으로는 봅시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나? 수식이 3개 있었는데 요 맨 마지막 식입니다. 요 맨 마지막 식. 이렇게.
나머지 요 두 개는 사실은 코스메틱이에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계산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K텀, L텀 따로, 요거 썸 따로, K썸 따로 해줬고요. 그러니까 여기 빼기가 있잖아요. 빼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텀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빼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텀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제가 영어 단어 찾았던 annuity 텀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적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거를 죽을 때까지 주는 그런 금융 상품의 현재 가격이에요. annuity예요. 그래서 그걸 AN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됐고, 그게 그래서 요항이 나온 거고, 요항이 더 나와야 돼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고, 이제 요항을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네, 요항만 따로 정리하는 게 난데, 그냥 했네요. 여기, 오케이.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요항은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서 요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쪽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쪽 항은 여기 있고, 요 항이 요거 그대로 간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annuity를 밖으로 빼줬네요. annuity를 밖으로 빼주고, 요 annuity로 나눠줬어요. 이쪽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오메가 K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오메가 K가 지금 보면은 annuity로 나눠준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썸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죠? 썸을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수압 레이스로 정의를 한 거죠. 수압 레이스 처음 정의했을 때 요거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정의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거가 계산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식이 계산이 된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코스메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오메가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 그러면 이게 토탈 썸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압 레이스는 요 라이벌 레이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처음에 유도한 게 요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식을 유도했어요. 요식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익스펜션을 하면 요게 나오고, 요걸 익스펜션 했을 때 요게 된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A 곱하기 S가 요거라는 거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다 증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S를 조금 더 정리를 한 거예요. 스왑 레이스를 조금 더 정리를 한 거예요. 스왑 레이스는 라이벌 레이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고, 웨이트는 애뉴이티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타우 K 대응하는 채권 가격 over 애뉴이티. 그래서 애뉴이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라이벌 레이스의 정의를 집어넣었어요. 라이벌 레이스의 정의는 1 over maturity 곱하기 1보다 큰 수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됐고, 요건 캔슬이 되고, 요거하고 요거 캔슬 되고요. 그 다음에 테너 캔슬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요게 보면 텔레스코핑 썸이에요. 텔레스코핑 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A 곱하기 S는 요게 되죠. A 곱하기 S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 다 됐어요. 이게 세 번째 여기 A 곱하기 S가 이렇게 되죠. 요 세 식을 다 쓰더라고요. 어디선가 저기 여기. 그래서 최대한도로 요 세 식을 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빼놨고,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은 우리 포뮬라만 사용하면 돼요. 요 포뮬라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포뮬라가 제일 인투이티브한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테크니컬리 어디선가 이 포뮬라를 쓰더라고. 테크니컬리 어디선가 이 포뮬라를 썼고요. 어디선가 또 이런 것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코드가 하나 있던데, 그리고 시장에서 실제로 스왑 레이트와 관련돼서 이 스왑 레이트이 원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좀 변하는 그런 상품도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결국은 이 스왑 시장에서 두 파티가 스왑 거래를 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주택 시장, 주택로 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캐시플로우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하는 경우에 시장마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을 갚는 사람이, 주택을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같이 이자하고 원금 일부를 같이 이렇게 갚아간다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캐시플로우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걸로
고정금리로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보면 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머타이징 하는 게 make sense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그냥 이자만 갚는 거예요. 이자만 갚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원방으로 이제 원리금 갚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N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피탈 N이 원금이 고정된 거를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될까요? 롤러코스터라고 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타이제이션 노트 그러니까 원금이 점점 주는 거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원금이 점점 느는 건 어떤 시츄에이션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원금이 대응하는 원금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그런 주택 시장의 화랑기였다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이 점점 불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롤러코스터도 뭐 반대 경우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엑셀러레이션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모타이제이션 정도가 가장 파퓰러 할 것 같아요. 픽스드 아니면 어모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노셔널이 어모타이제이션은 굉장히 내추럴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픽스도 뭐 내추럴하고 그 다음에 뭐 스토캐스틱 노셔널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에서 많이 팔릴까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한 3분 남았는데 코드 조금만 보죠. 여기 보면은 이게 그 훌화이트 모델이 수압 밸류를 정확하게 리커버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 수압 밸류를 보면 여기 보면 오케이. 여기서 수압 밸류를 보죠. 그러면 수압 밸류를 보면 NUET 텀하고 수압 레이트 두 개가 있어요. NUET 텀 보면 채권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요. 채권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요. 수압 레이트도 채권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죠? 근데 그 훌화이트 모델은 훌화이트 모델에서 그 어떤 파라메터를 세팅을 하든 채권 가격은 인풋으로 들어가요. 인풋으로 채권 가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화이트 모델 어떤 파라메터를 사용을 해도 채권 가격이 리커버가 되고요. 그 얘기는 수압 밸류가 리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리니어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이 수압이.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덕트라는 거는 일드 커브에 리니어하게 디펜드하는 거를 리니어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압은 리니어 프로덕트예요. 일드 커브가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디펜드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훌화이트 모델은 일드 커브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요.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훌화이트 모델에 어떤 파라메터를 쓰든
훌화인 모델은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을 정확하게 리커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왑도 리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왑 프라이싱이라는 게 보면 다 채권 가격에 리니얼리 디펜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스왑 프라이스 어떻게 코드가 돼 있나 한번 보자. 오케이, 여기 스왑 프라이스 코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스왑 프라이스 코드인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애뉴이티를 계산을 해주고 있네요. 그죠? 애뉴이티를 계산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요걸로 구현을 했군요. 스왑 밸류에이션을 요걸로 구현을 했군요. 코드를 보니까 요걸로 프라이싱 코드를 구현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애뉴이티를 계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애뉴이티를 계산하고 있어요. 요게. 그 다음에 스왑이라고 한 게 요거네요. 요 채권 요거 빼기 K 곱하기 애뉴이티 텀. 그죠? 뭐 여기가 투 사이드가 있으니까 한쪽 사이드가 계산이 되면 다른 쪽 사이드는 마이너스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페이어라는 게 뭐냐면 픽스드 레이트를 페이하는 사람을 페이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픽스드 레이트를 페이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어 파트가 있고 리시버 파트가 있어요. 이게 다 고정금리 기준입니다. 고정금리를 페이하는 사람을 페이어라고 그러고요. 고정금리를 받는 사람을 리시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페이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리시버가 이렇게 되는 거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노셔널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코드는 보니까 여기서 요 두 번째 식을 여기서 지금 식이 세 개가 있는데 요 두 번째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에서 옵서브되는 스왑 밸류고요. 하나는 훌화이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가격을 계산을 했는데 일치하더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